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월 6일 세계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원전 르네상스 시작되나.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쓰리섬 원점이 재가동된다. 원전이 다시 불이 붙는다는 얘기고요. 10월 4일 한겨레 기사 제목을 보면 원전 르네상스?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오래전부터 원전은 사양길이다. 이렇게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최근에는 국익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했다, 쾌거다 그랬는데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요. 이인영 ESG 코리아 운영위원 모시고 기후대응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단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진짜 시원해졌어요. 예. 이제 추워질 것 같아요. 네, 전에 방송에 잠깐 소개했듯이 네. 경기 아리백 관련해서 순환 경제를 축으로 해서 아리백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에 조금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 경제요. 예, 예. 항상 강조하셨던. 네. 그래요. 오늘 원자력 발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오늘의 기후에서 다뤘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크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영국 산업혁명의 나라, 탄광의 나라 영국에서 지난주에 석탄 발전을 완전히 멈췄다고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탈탄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의 제일 원칙이 탈탄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탄소의 주범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거는 석탄 에너지. 발전소죠. 화력 네. 발전소. 우리나라도 지금 당진 화력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 세계적으로 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폐쇄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주제도 원자력이니까 네. 지금 원자력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예, 그래서 그 공로는 인정하고 그래서 원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줄였다. 깨끗한 에너지다. 예,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될 것은 원전이 석탄 발전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이 적을지 모르지만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생에너지와 직접 비교를 안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석탄에너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석탄에너지는 이미 이제 종말로 가고 있고 가야 되고 네. 가장 가장 먼저.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재생에너지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이제 장기적인 목표인데 지금 그것을 달성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한계나 이유를 들어서 원전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석탄 발전은 당연히 이제 정지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당진 화력이나 영월 화력 등 이제 화력 발전소가 계속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실 때 영국에서 석탄 발전이 완전히 멈춘 건 뭐 별로 놀랍지 않다. 예, 그렇게 예. 가고 있었다. 예, 진즉부터. 예, 예. 그 문제는 원자력 발전이냐 석탄 화력이냐를 비교하면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네. 아무도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놓고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진 않다 지금. 예, 직접 비교하기가 좀 껄끄럽죠. 아무래도.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원자력 발전하고 태양광 풍력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원자력이 탄소 배출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비교하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나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만이 아니라 예. 지속 가능한가? 예. 그러면 지금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사양길인가?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건 대세 미래를 보는 대세의 경향이 중요한데 네. 경향에서 중요한 거는 단가잖아요. 단가. 예, 첫째.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니까. 근데 중요한 트렌드는 재생에너지 원가는
시간이 갈수록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 상식이 부족합니다. 아니, 제가. 재생에너지 단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는?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발전 소재 있잖아요. 예. 그 패널의 가격이 가격과 떨어지고 효율이 있죠. 떨어져서 단위 생산하는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 비용은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그렇네요. 처음에는 패널을 소규모로 생산했지만 지금은 기술도 좋아지고 대량 생산하니까 단가가 확 떨어지고 효율도 있다. 높아지고. 태양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을. 내일도 또 트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려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원전 비용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을 높여야 되는 건설 기준이 높아지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인건비나 자재값이나 모든 그 콘크리트의 성벽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네. 그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는 전부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계속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원전 비용은 지금 한 10년 전에 우리가 그 바라카 원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이명박 시절에 해가지고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원전 수치라고 했을 때보다 지금은 원전 그 건설 비용이 단위 발전 용량 대비 2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원전의 발전을 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 하나만 가지고도 원전을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3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안전 수칙도 훨씬 더 높아졌을 테고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저장 훨씬 더 비용. 높아지고 그럼요. 그러면서 이 건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오르는 수밖에 거죠. 없다. 자재 비용도 계속 자재, 올라갈 거고 인건비, 앞으로. 기본 건설 비용이. 그리고 기간이 보통 10년 예상했는데 10년 안에 지금 건설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 해요. 원자력 발전소가. 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하면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는 이제 그 이해 당사 기구가 아닌 IAEA나 세계 원자력 협회 같은 그 원전 산업 관계자들의 모임이 아닌 일반 외부 단체에서 한 보고서인데요. 신규 원전보다 폐쇄 원전이 확실히 늘고 있고 신규 원전은 계획만 있지 실제 뭐 착공이라든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 게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많은 발전 목표를 세우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에 들어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원자력이요? 예. 폴란드.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폴란드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뭐 26기를 건설한다. 마치 폴란드가 원전 국가인 양 막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단 한 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지금 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세우고 있던데요. 그럼요. 보니까 태양광이랑.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목표가 11%예요. 원전 목표가. 지금 원자력 발전,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인형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귀가 쫑긋하셨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생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인형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과 원전의 미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의 초점은 기후 대응 차원이죠. 아까 선생님께서 원전 르네상스냐 아니면 원전 사양길이냐 하면서 그 지금 발전소를 짓는 생산 단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맞아? 예. 우선 그 주식을 사셨다니까 참고로 제가 뭐 신용평가에서 기업 가치 평가하던 사람입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근데 지금 르네상스로 가고 있느냐의 화두에서 다시 보면 스웨덴을 예를 드는데 스웨덴이 그 2004년 그 거의 탈원전 선언했을 때 비율이 50.4%예요. 에너지 비율이. 네. 그런데 지금 2021년 30.8%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그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을 포함할 수 있는 탈화석으로 변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와 탄소 100%는 원전을 끼워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르네상스를 가기 어렵다는 것은 스웨덴은 4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면은 원전 기술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40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산업은 기술 인력이고 기술의 지속성이고 없기 때문에 스웨덴은 지금 자체적으로 원전을 다시 복구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또 우리나라의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정도의 그 기대하기에는 유럽의 원전 기준은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증거를 제가 제시한다면 원전하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죠? 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UAE 원전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결국은 협상에서 밀려가지고 지적재산권 등 해서 20억 달러, 200억 달러 중에 20억 달러 분을 알짜분을 뺏겼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러니까 고부가치 분야를 빼고 우리 방송 오늘은 뭐 부적절한 부가치가 낮은 부분에 180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알짜 원전 산업의 업체인 웨스팅하우스도요. 파산으로 일본 도시바에 넘어갔다가 다시 4년 전에 캐나다 그 사모펀드에 넘어갔습니다. 아, 정말요? 그리고 캐나다 사모펀드는 2022년 요 원전의 요즘 이래 르네상스니 뭐니 원전이 다시 탈원전에서 뭐 탈피한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체코 원전이나 여기서 또 발목에 잡힐까봐 지금 상당히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폭탄 돌리기를 우리나라가 또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엄밀한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 아까 원전 르네상스냐 아니면 네. 사양길이냐 할 때 선생님께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거는 화력 석탄과 비교해서지 재생에너지와 비교해서가 아니다. 두 번째는 생산비, 생산 단가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는 뚝뚝뚝 떨어지고 예, 있고 경향적으로. 원전은 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예. 없다 지금. 예. 뭐 위험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자재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자재 인건비 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다가 지금 잠깐 다른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서 했는데 그런 거죠. 환경이나 위험도가 재생에너지는 훨씬 지속 가능하고 예. 원전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르네상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현상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죠. 보여주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프랑스. 네.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얘기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야 프랑스는 계속 하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다른 모든 것에서 정말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도 그랬고 근데 그런 프랑스가 원자력을 계속한다. 그리고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지금 원자력 도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프랑스에 집중해 보면 네. 프랑스는 세계 최대 원전 국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랑스가 친환경 국가가 아니에요. 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만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원자력 그렇죠. 발전소를 활발하게 짓고 많이 세계 있었다. 최대 원전 국가니까 거기는 50%가 넘는 원전 네. 위주 국가니까 그 원전을
벗어나기가 가장 어려운 국가예요. 프랑스가. 예, 예. 반면 독일은 완전히 문을 닫았잖아요. 왜 네. 독일이 완전히 원전을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죠. 아시나요? 원전은 완전 폐쇄하고 다시 원전을 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독일은 원전을 문을 닫았고 예. 영국은 원전 0%입니다. 화력발전소를 문을 닫았고. 예, 예. 그 세계 소음 언론에 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원전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그죠? 그거는 중국 문제되는 나라들이 다 원전에 지금 있는 거고요. 중동도 원전을 이제 시작한 건데 바라카 원전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잡은 거고요. 그 유럽이 원전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시 조금 문제를 보면 원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과 추진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외에는. 그래서 수주에도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사실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르네상스가 되려면 경쟁이 있어야 돼요. 이 그죠? 나라 저 나라가 다 열심히 하면서 화랑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없습니다. 않다. 단적으로 프랑스도 소극적이고요. 네. 그 이번에 저 어디 체코 체코요? 원전 네. 수주에서 이웃 나라인데도 같은 유럽인데도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가 저가 수주 아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한국형 원자로가 경쟁력이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수출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바라카 원전의 수익성을 보자고 한 거죠. 네. 예. 아, 그러면은 선생님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이제 지금 저희가 바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바라카 원전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예, 해보죠. 예. 넘어가서 예. 이게 국익이 도움이 된다 아니다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왜 묵혀두냐 해외로 수출해야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라카 원전은 그 2009년 수주했을 당시 완료 기간이 그 2017년이었습니다. 8년 기간이었는데 네. 실제 완공된 거는 2021년입니다. 네, 14년이 네. 걸렸죠. 이게 4년이 더 걸렸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중간에 이제 17년, 18년으로 한 번 연장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 해서 2020년까지 해야 되는데 다 4년씩 늦어서 4호기가 2024년 올해 다 가동됐다고 신문에 한번 났죠. 원전 사기가요. 예,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면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 그죠? 보통 우리가 뭘 하면 내가 100원을 팔으면 얼마가 남았다라는 거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큰 프로젝트는. 근데 얼마를 벌었다는 게 없고요. 몇 년 전에 경향신문인가의 그 중간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그때 나온 글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게 1조 정도의 이익이 날 거다라고 추정한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이 한전의 그 공시 자료랑 이런 것들을 다 그 뒤져봤죠. 네. 그랬더니 1조 1,000억 원의 매출 이익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게 추정 보도인데 그 지체 보상금이 빠졌던 거죠. 지체 보상금이요. 예, 예. 그거 이제 납기가 지연되면 어느 공사나 납기 지연 배상금이 있어요. 그게 일일에 60만 불. 바라카 경우에 하루 지체되면 하루에? 60만 불을 물려주게 예, 예. 돼 있는데 우리가 한 4년 지체하고 예, 예. 모든 기가 사기까지 전부 다 1년, 2년, 다 3년 수체 다 늦게 된 다 거죠. 지연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지체 보상금을 냈다는 얘기겠네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만 네, 추정컨대 기간 이자라 그래요. 이게 금액 기간별로 뭐 조금 이제 계산하는 법이 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조 가까이 지체 상금이 출연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전 측에서 사실 이건 국민을 위해서 또 체코 원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해서
원가 분석 보고서, 뭐 손익 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 국감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해야죠. 근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예, 공개된 예, 게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있으면 벌써 보도가 되고 여기저기 저라도 찾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알아야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체코에 원전 수출한다고 크게 대서특필이 됐죠.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그 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수출했던 원전이 공기가 길어지면서 2017년 목표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024년에 사기를 다 이제 상업 운영을 시작한 거니까 공기가 길어지면서 길어지는 날만큼 지체 보상금을 냈더라. 근데 요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하셨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예, 일단은 뭐 그 중대 계약을 하면 계약 네.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수주 과정에서 있었던 이면 계약이 나중에 불거집니다. 이면 계약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금융 지원입니다. 하하. 예, 그래서 그 공사비를 빌려주고 운영 수익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 공사비를 빌려줬는데 진짜 100%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공사 운영 수익이 안 나온다 늦어진다 하면 공사비 날리고 운영비도 날리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억지 떠넘기기 수주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적자 낼 리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 한전과 한수원은 민간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장이 주주와 기업 경영진의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데 그 세금의 형태가 전력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전기세를 올려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적자 요인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 동안 금융 비용이 있었던 건데 예, 공사비 금융 지원해 그래서 준 제가 거. 그 공시 자료를 보니까 한전 최근 공시까지 무려 53억 달러가 채무 보증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이외에 다른 형태로의 뭐 보증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원래는 한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금융이 늦어지고 수익이 늦어지고 하면 이로 계속 인한 이자가 나가고 이자를 이제 물론 예를 들면 상업 이자가 2%라면 우리가 1%에 제공하다고 했을 거예요. 시장과의 예. 차이가 있겠죠. 아니 시장 금융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조달 금리보다 싼 금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금융 지원이라고 해서 수주를 따냈는데 그 차액 비용은 우리의 부담이죠. 그게 4년간 늦어지면 이 거대한 금액이 또 4년이란 기간 동안 연 이자를 다 계산하고 차액을 1%라고 본다고 하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가에서는 참 이게 오리무중이 되는 건데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웨스팅하우스처럼 미국 업체에서 지적 재산권, 예. 지적 소유권 요구를 한다.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어느 정도 실제 이윤이 남을 계약이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원전 수주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금? 원전 시장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일단은 한전과 이 원전 주체 세력이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투명하게 손익 분석이나 그 성과 분석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었고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국익이 얼마 됐는지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 네? 원전의 강국, 원전 강국이다. K 원전이다. 이건 무슨 뭐 K-팝 스타들 뭐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국가 주요 전략 산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든 자체적으로는 한전과 한수원이 이런 원전 사업은 얼마의 원가 경쟁력이 어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도 똑같은 모델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저가 수주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그게 굉장히 프랑스가 제시한 국의 거의 반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세상에 어떻게 그 반값에 이게 하드웨어 지울 수가 공사를 있는가.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 지원 문제가 나중에 또 속이다가 또 드러났어요. 아하, 예. 이번에도 예. 웨스트하우스 기술 문제 또 똑같이 문제 똑같이 제기를 나왔죠. 됐고요. 그럼 4대 문제 납기는 당연히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원전 공사가 적기에 납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례가 없어요. 그러면 네. 납기도 지연된다고 봐요. 네 가지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투명하게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을 얘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인영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원전 관계자 쪽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그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일단 선생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